안녕하세요. 현지 유학생과 직장인이 전해주는 팟캐스트 독일에서 일어나는 웨이크업 독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생활 6년차 대학생 융진입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점점 다양해지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야채만 먹는 삶을 선택하고 또 제로 웨이스트의 삶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입에 착 달라붙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미니멀리즘입니다. 이 문장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 더 나아가 집의 모든 가구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지인이 제 주위에 한 분 계신데요. 사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분이 함부르크 지도를 붙인 벽 앞에 꽃 한 송이가 꽂혀 있는 사진을 제게 보낸 적이 있거든요. 방에 굉장히 휑하길래 물었더니 다른 물건들은 다 필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함부르크 지도 사진과 꽃 한 송이로 완벽하다면서 본인은 미니멀리스트로서 살겠다 하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경관님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생활 2년차 회사원 경가입니다. 경관님, 우리가 멀리 떨어져 살잖아요. 그래서 경관님이 전해주시는 얘기를 때대로 듣기만 했는데 사실 처음부터 굉장히 궁금했어요. 경관님이 매트리스랑 조그만 탁자 빼고 모든 가구 팔았다고 하셨을 때부터 정말 궁금했거든요. 오늘 제 궁금증도 풀 겸 경관님이 어떻게 미니멀리즘을 시작했는지 또 그 삶은 어떤지 얘기를 들어볼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경관님? 네. 알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Let's get it. 미니멀리즘이라는 단어를 혹시 처음 들었던 적이 언제인가요? 어디에서 들었는지 정확히 기억은 사실 안 나요. 미니멀한 삶의 방식에 대해서는 어디에선가 흘려듣고 알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알고는 있었는데 처음에는 사는데 뭐 그렇게 규칙이 많아 피곤하게들 사네라고 생각했었어요. 미니멀리즘으로 살기 전에는 어땠었나요? 예를 들면 미니멀리즘의 반대 맥시멀리스트였다든지. 제가 물건 버리는 걸 정말 싫어했거든요. 한 번 사용한 물건에도 정이 너무 많이 들어서 유치원 때 가지고 놀던 인형, 초등학생 때 쓰던 샤프, 뽑기, 구슬 같은 것들도 다 모아놓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고등학생 때 쓴 연습장, 얼룩져서 못 입는 옷들 같은 것들도 다 언젠가는 쓸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보관해두거나 아니면 나를 위한 기록이라고 생각해서 절대 버리지 않고 다 쌓아놓고 있었어요. 미니멀리스트들이 태어날 때부터 다 미니멀리스트는 아니었나 봐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모아놓는 거 보니까 이렇게 들어보면 경관님이 미니멀리스트로서 살아야겠다 다짐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유였었나요? 계기가 있긴 있었어요. 제가 교환학생 때 다른 친구들보다 2달 정도 더 교환학생 지역에 남아 있었거든요.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 다 떠나보내고 혼자 덩그러니 남았는데 기숙사를 빼려고 보니까 진짜 짐이 많아도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걸 혼자 다 정리하려는데 제가 마치 물건에 영혼이라도 담아놓은 것 마냥 절대 물건을 못 버리거든요. 제 손이 닿은 물건 하나하나에 추억이 담겨 있고 이게 다 3, 40년 지나면 귀한 기념품이 될 텐데 지금은 별로 안 중요해 보여도 어떻게 어떤 건 캐리어에 넣어서 가지고 가고 어떤 건 두고 가고 이걸 결정하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그렇다고 그 모든 잡다한 물건들을 다 택배로 붙이자니 그 정도로 돈이 넉넉하게 남지도 않았었고요. 게다가 가족처럼 지낸 친구들이 다 떠났잖아요. 친구들끼리 기숙사 청소 도와주고 하는데 저는 이걸 다 혼자 해결해야 했던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 이후로 계속 기숙사에서 살거나 자취를 하거나 아무튼 가족들이랑 계속 떨어져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방학만 되면 모부님이 차를 딱 끌고 와서 제 짐을 다 실어 갔어요. 그래서 저는 엄청 큰 박스들에다가 짐을 쓸어 담기만 하면 됐거든요. 짐 좀 줄이라는 잔소리나 조금 들으면서요. 그래서 이사 나가는 게 그렇게 힘든 거라는 걸 독일에서 혼자 남겨지고 나서야 깨달은 거예요.
떠나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물건들에 담긴 추억이 소중할수록 또 감사하기도 했지만 또 동시에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독일은 또 기숙사 청소를 엄청 잘하고 나가야 하잖아요. 정말 들어오기 전처럼 하얗고 깨끗하게 아무 흔적도 안 남기고 나가야 된다고 들었어요. 네, 안 그러면 기숙사 보증금을 못 돌려받아요. 그래서 청소를 정말 깨끗하게 하고 심지어 벽이 얼룩덜룩하면 얼룩진 부분에 하얀 페인트 칠까지 하고 나와야 돼요. 오, 페인트칠까지도요. 네. 근데 저는 1년 동안 그 기숙사 살면서 길바닥에서 주워온 물건들, 기념품이라고 모아놓은 팜플렛들, 자질구레한 영수증들, 아무 생각 없이 샀던 잡동사니들, 이런 걸 정리를 못하고 캐리어에 넣었다가 뺐다가 안 그래도 꿈 같았던 교환학생 시기가 끝나고 현실로 돌아갈 생각을 하니 너무 서러웠는데 그 와중에 짐이 진짜 미칠 만큼 많은 거예요. 결국 그 물건들 다 버리거나 주변 이웃들한테 나눠줬어요. 그리고 텅 빈 기숙사 방에서 건물 관리인을 기다렸는데 밖에서 미친 듯이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또 하필이면 우산이 없는 거죠. 다 정리해버려서. 우산을 빌릴 친구들도 안 남아있고, 내 방이 이렇게 넓었나 하면서 진짜 그때 펑펑 울었어요. 그때 어렴풋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간직하고 싶었던 건 물건 자체가 아니라 거기에 담긴 추억들이었고, 또 어떤 순간에는 그걸 놓아야 할 때도 있다는 걸요. 이게 뭔가 나이가 드니까 뭔가 네, 놓을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생길 것 같아요. 그죠? 옛날에 저도 다 모아 놓고 어릴 땐 다 모아 놓잖아요. 버리는 애들 없잖아요. "이거 다 가져가야 돼." 막 맞아요. 봉지 껍질도 소중해. 이거 있어야 돼.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종이 쪼가리 하나 너무 소중한데, 어느 순간부터 놓을 거는 놓고, 두고 갈 건 두고 가고. 뭔가 나이 드는 게 뭔가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뭔가 맞아요. 그럼 켐가 님은 한국에 바로 돌아와서 바로 미니멀리스트가 된 건가요? 그건 또 아니에요. 한국에 돌아와서는 부모님 집에 얹혀 지냈었는데, 한국 오자마자 마음이 다시 푹 놓이면서 물건을 쌓아두기 시작했거든요. 돌아온 게 2017년 말이었고, 미니멀리스트가 뭐 하는 사람들인지 알게 된 건 2018년 말이었어요. 그래서 미니멀리스트는 뭐 하는 사람인가요? 뭔가 소유하려고 집착하지 않는 사람? 굉장히 거창한데요? 아, 그러게요. 그러면 안 사고 안 버리는 사람. 근데 켐가 님 물건 많이 갖다 버리셨잖아요. 쓸만한 건 중고로 팔거나 선물하고 공짜로 줘도 안 갖고 싶을 만한 물건은 과감하게 버려야죠. 미니멀리즘 하니까 굉장히 거창하게 들리지만 그냥 자기만의 미니멀리즘을 찾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사람마다 간직하고 싶은 물건이 다 다르니까 그냥 이런 사람이 있구나. 그냥 하나의 예시 정도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전 제가 사람들 만날 때마다 제 소개처럼 나는 미니멀리스트야 이러고 다니거든요. 그렇게 자기소개를 하면서 나는 이런 주제에 관심이 있어 하고 말을 꺼내는 거예요. 독일은 환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런 쪽으로 이야기하면 더 즐겁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너도 나도 다 미니멀리스트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다니면 주위 사람들은 대부분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편인가요? 네, 다들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편이에요. 사실 안 그럴 이유가 없죠. 특히 어머니가 정말 좋아했어요. 모부님 집에 제 짐이 정말 많았거든요. 제가 미니멀리즘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보고 방 정리를 드디어 시작한 거예요. 혼자 정리하다 체력적으로 힘들어하니까 옆에서 어머니가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만큼 짐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리고 어머니도 미니멀리즘에 대해 알게 되면서 같이 가족 공용 물건들도 정리했고요. 어머니는 원래부터 짐을 많이 안 가지고 다니고 원래부터가 미니멀리스트이긴 했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소박하게 사는 사람인 거랑 미니멀리스트인 거랑 어감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 김준수의 씨 꽃처럼 무언가 행동을 하거나 어떤 생각의 형식, 기준에 대해 이름을 붙이고 나니까 갑자기 제가 너무 멋있게 느껴지더라고요. 윤지님 그 김준수의 시 중에 꽃에 나오는 문장 한 소절만 낭송해 주세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감사해요. 이 시 유명해서 들어보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아무튼 처음에 주변 친구들은 그냥 신기해하는 정도였어요. 사실 미니멀리즘이라는 게 엄청 인기가 있거나 자주 듣는 단어는 아니잖아요. 한국에서 살 때는 또 아무래도 모부님 집에 수납 공간도 넉넉하고 미니멀리즘 하고 말하고 다녀야 사람들이 아, 얘가 물건이 많은 편이 아니구나 하고 생각하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독일에 오고 나니까 이젠 집도 작고 또 언제 한국으로 다시 이사 돌아갈지도 모르고 그래서 지금은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미니멀리스트가 됐어요. 친구들이 제 집을 왔다 가거나 방사진을 보고 나면 약간 극단적인 미니멀리스트라고 놀라더라고요. 우리 왜 팟캐스트 녹음할 때마다 그 쿄가님 방에 물건 없어서 그 쿄가님 목소리 울리는 거 너무 웃기지 않아요? 저 목소리가 울릴 정도로 물건이 없는지. 아, 저도 이렇게 물건, 가구 정리하면서 가구 때문에 목소리가 이렇게 울리게 될 거라는 거 생각도 못 했었거든요. 제가 전에 친구한테, 드디어 우리 첫 에피소드 녹음했고 마무리했다 하면서 제가 보여줬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딱 듣더니, 아, 너 방에 가구 없는 거 여기 다 들린다고, 울린다고, 또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딱 들으면 이제 딱 느껴지나 봐요. 물론 제가 그런데 미니멀리스트들이 하는 유튜브를 몇 번 찾아봤는데 그런 분들에 비하면 저는 아직은 그냥 깔끔한 수준인 거예요. 극단적이지 않아요. 음. 저도 그 유튜브 본 적 있는데 그 미니멀리즘 하시는 네. 그 유튜브 본 적 있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네. 숟갈도 하나라니까요. 저는 적어도 집에 숟갈 6개는 있어요. 그럼 쿄가님 친구들 놀러 가면 예를 들면 저 놀러 가면 자고 갈 수는 있어요? 아, 제가 전에 침대 판다고 했더니 용진님이 그럼 제 집에 안 놀러 온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제 방에 침대가 있든 없든 용진님이 제 집에 놀러 오면 제가 당연히 침대에서 자고 용진님은 바닥에서 자야죠. 아니 쿄가님이 더 너무하네요. 이게 아니 당연히 저보고 침대에서 자라고 하는 줄 알았는데 엄청 여탈감 뭘까요? 아무튼 물론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친구들이 온다면 좀 난감하긴 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제 겨울 이불을 바닥에 깔고 여름 이불 안에서 팔 닿는 상태로 자면 3명까지도 충분히 자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제 집 바로 앞에 엄청 멀쩡한 호텔 하나 아 있거든요. 친구 집 놔두고 호텔로 그것도 바로 앞에. 진짜 바로 앞에 있어요. 유리 그 창문 밖으로 보고 인사까지 할 수 있을 정도예요. 아무튼 용진님 오시면 매트리스에서 재워줄 테니까 놀러 오긴 하세요. 그런데 저 수건 하나밖에 없어서 수건 들고 와야 돼요. 수건 들고 가겠습니다. 저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미니멀리스트들은 다들 정리정돈을 잘하는지 궁금해요. 쿄가님은 잘하시나요? 정리정돈을 잘하고 못하고는 사실 정리정돈에 시간을 얼마나 쏟을 수 있는지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제가 청소 자체를 극단적으로 싫어하거든요. 전에 저 독일에서 잠깐 친구네 집 얹혀 살 때 용진님이 놀러 왔다가 이렇게 더러운 집에서 자기는 못 산다고 했었는데 기억나세요? 네. 기억이 완전 나요. 저도 사실 청소 잘하는 편은 아닌데 어 그러니까 청소를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 집은 네. 그 집은 정도가 진짜 심했어요. 맞아요. 인정해요. 그 집 좀 심하긴 했어요. 제가 무던한 편인데도 많이 심했거든요. 그 집에 그냥 물건이 항상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는데, 제가 막 남의 집 얹혀 살면서 절대 치울 생각 안 해서 걸을 때 발로 밀치면서 다니고, 그 설거지 안 해서 초파리 생기면 그냥, 야, 너가 설거지해! 이러고 말고, 그랬습니다. 뭐 네. 남의 집 얹어 살면 본인이 청소하기 좀 그렇긴 하죠. 그쵸? 네, 제가 했었어야 됐나 봐요. 그 친구도 좀 더럽거든요. 둘 다 신경 안 썼어요. 그래서 둘 다 신경 안 쓰고 용진님 초대했는데 용진님 놀랐던 게 기억이 나요. 네. 근데 뭐 굳이 청소라는 게 굳이 뭐 더러워질 거면 굳이 할 필요는 없긴 하죠. 그쵸, 그쵸. 이게 청소라는 게 참 해봤자 다시 더러워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청소하는 게 약간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 주변에 집에 짐은 진짜 많은데 항상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던 대학교 선배가 있거든요. 그 언니네 집에 들어가서 같이 한 학기 자취를 했었었는데 그 언니는 저랑 청소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언니는 물건을 쓰고 나면은 딱 그 장아리에 다시 가져다 두더라고요. 그러니까 물건이 많아도 집이 엉망이 되지 않고 청소도 따로 안 하고요. 저는 청소 한번 시작하면 한두 시간은 기본으로 지나가는데 그 언니는 애초에 어지르질 않으니까 청소기 5분 돌리는 게 청소 끝이었어요. 정말 이상적인 삶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꺼낸 물건을 제자리에 놓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그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나이가 좀 드니까 요즘은 그 책상에 꽉 차 있는 거 보면 좀 스트레스를 받아요. 옛날에는 책상 꽉 채우고도 진짜 스트레스 하나도 안 받았었는데. 형제님 몇 살이신데요? 네? 아유, 연세가, 아유, 먹을 만큼 먹었죠. 연세가. 네. 아, 저도, 아니, 근데 저도요, 정말. 어렸을 때는 그런 거 전혀 생각 안 하고 신경도 안 썼거든요? 방이 더러운 거랑 정신 사나워지는 거랑 그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정말 물건이 어질러져 있으면 잡생각도 많아지고 게을러지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미니멀리즘을 제대로 실천하고 난 이후부터는 집에 물건이 없으니까 어지른다고 해도 크게 집이 엄청 지저분해지고 하지 않게 됐어요. 그리고 공간이 텅텅 비니까 잡생각도 안 들고요. 청소가 싫고 어렵다면 불필요한 물건을 줄여서 청소가 필요할 만한 상황을 없애버리면 되더라고요. 좋은 해답인 것 같은데 뭔가 극단적인 것 같은 해답? 당황스럽네요. 그럼 네. 평가님에게 불필요한 물건들은 어떤 것들인가요? 저한테 있어서 불필요한 물건은 안 사도 되는데 굳이 사는 경우나 똑같은 물건을 한 번에 두세 개씩 사는 거예요. 저는 수건도 하나고 칫솔도 한 개씩 사고 장갑 목도리 이런 것도 딱 하나, 책가방도 하나 이런 식으로 여분을 사두지 않아요. 아니 그럼 칫솔 왜 여분으로 더 안 사두세요? 만약에 칫솔 하나 있는데 변기에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건 좀 난감하겠네요. 만약 떨어지면 그냥 하룻밤 이 안 닦고 자면 되죠, 뭐. 그런데 그렇게 말하니까 제가 더러운 사람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딱 변기에 떨어질 일은 없으니까요.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경관님. 그래도 그 상황은 안 왔으면 좋겠어요. 왜 뭔가 변기 떨어질 때 아, 슬로우 모션으로 이렇게 천천히 떨어지는 거 그때 가슴 철렁하는 기분 아, 뭔지 알죠? 그 손으로 잡으려고 뻗어보지만 닿지 않고. 아이, 용신이 근데 지금 떨어지라고 하면 떨겨보라고 저주하는 거 아니 그런 아니죠? 건 아니고. 그 왜 경관님이 칫솔 하나밖에 안 쓰신다고 하니까 제가 걱정이 돼서. 근데 경관님 칫솔 두 개도 불필요해서 하나밖에 안 산다고 하셨는데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어떻게 아세요? 제가 물건을 살 때 기준이 있어요. 그 물건을 사서 제 시간과 돈이 절약되고 공간 차지를 많이 하지 않아야 돼요. 또 급한 게 아니라면 중고로 살 수 있는지 확인해 봐요. 이베이에 알람 설정 넣어 놓고요. 그러니까 이베이 클라인안차이게라고 한국의 당근마켓 같은 중고거래 사이트인 거죠? 네, 맞아요. 제가 이번에 새로 이사 오면서 집에 있던 물건들 이베이 클라인 안짜이게에다가 이것저것 많이 팔았어요. 침대도 팔았다고 하셨죠? 네, 정말 방이 가구로 꽉 차서 너무 좁은 거예요. 방이 막 크기는 사실 큰데 예전 방 주인들이 대대로 두고 간 대대로 쌓인 가구들로 꽉 차 있었거든요. 엄청 큰 책상이랑 의자, 책장, 천으로 든 큰 옷장, 1인용 침대. 그래가지고 안 되겠어서 거기서 매트리스 빼고 다 팔았어요. 침대 사가는 사람한테 매트리스도 가져가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자기 새거 살 거라고 안 가져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여기 다 정리하고 이제 한국 돌아가는 거냐고 물어보길래 아니야. 나는 미니멀리스트라서 이런 가구가 필요 없어.
난 이제 학생도 아니고 집 오면 누워야지. 책상이 왜 필요해? 게다가 나는 바닥에서 이불 깔고 자도 충분하니까 매트리스 그냥 들고 가. 라고 했어요. 진짜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뭐래요, 그 사람이? 할 말 없는지 그냥, 하고, 그러고 말더라고요. 그러면은 새로 사시는 물건들이 있나요? 어떤 물건을 주로 새로 사세요? 저는 전자기기에 한해서는 맥시멀리스트예요. 전자기기 있으면 삶의 질이 확실히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계속 뭔가 놀라게 되는 것 같아요. 전자기기는 왜 많이 사시나요? 왜 쿄가님 시력 많이 안 좋아진다면서 저한테 얘기했었잖아요, 눈 아프다고. 근데 네. 전자기기 이렇게 많이 써도 괜찮은 거예요? 사실 전자기기를 안 쓰면 정말 좋긴 해요. 그런데 제가 기록하고 정리하는 거에 조금 집착하거든요. 지금 가지고 있는 전자기기가 노트북이랑 아이패드, 이북 리더기, 그리고 핸드폰 두 개, 블루투스 헤드폰, 블루투스 키보드 이렇게 있어요. 노트북은 길게 글 쓸 때 좋고, 아이패드는 손글씨로 쓰고 싶을 때 좋고, 이북 리더기는 책 읽을 때 눈에 부담이 안 가서 좋거든요. 또, 블루투스 키보드는 장기 여행 다닐 때 스마트폰에 연결해서 여행 일기 쓰느라 꼭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번갈아 가면서 쓰시는 거군요. 쿄가님 글 정말 많이 쓰시나 봐요. 이게 그런데 또 글을 많이 쓰는 거랑 뭔가 기록에 집착하는 거랑 조금 다르더라고요. 평소에 일기를 많이 쓰기는 하는데 대부분 오늘 뭐뭐 했다, 오늘 뭐 잘했다 이런 거 위주고 노트북이랑 아이패드로 막상 누군가한테 보여주거나 할 만한 글 자체를 많이 쓰진 않아요. 그냥 수능 공부할 때 필기구 많이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Guten Morgen, Sie hören gerade Wake Up in Germany. 콩감님 방에는 가구들도 별로 없잖아요. 혹시 방이 휑하다는 느낌을 받진 않으신가요? 뭐 채우고 싶다는 느낌도 없으시고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그런 충동이 든다면 어떻게 해결하는지 궁금합니다. 뭐 예를 들면 물건을 산다든지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뭐 아니면 예를 들면 명상을 한다든지 그런 충동이 들긴 하세요? 사실 지금 제가 느끼기에 지금도 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무리 줄여도 물건이 항상 넘쳐나는 것 같아서 오히려 다 버리고 싶은 충동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채우고 싶은 충동이 아니고 더 버리고 싶은 충동이 든다. 네, 자꾸 아. 비우고 싶은 그런 욕심? 이게 뭔가 한번 비우기 시작하니까 계속 비우고 싶나 보다. 신기해요. 네. 이게 물건을 한 번 사면 계속 사고 싶고, 약간 없애기 시작하면 계속 없애고 싶어지는 약간 그런 관성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오. 그러면은 어떤 물건이 많아요? 뭘 버리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님 왜 사진에는 텅텅 비어 보이던데요? 왜 보내주신 사진 보면은? 아니, 보내드린 사진 텅텅 비었는데요. 그러니까 방은 비었는데, 제가 사는 집에 복도에 달린 북박이장이 작은 게 하나 있거든요. 그 안에 좀 이것저것 잡다하게 잔뜩 다 들어가 있어요. 선물 받은 책이랑 지금까지 쓴 일기장들, 겨울옷, 여름옷, 빨래대, 캐리어, 뭐 집에 있었던 페인트, 그냥 다 잡다한 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제 북박이장이 그렇게 큰 편도 아닌데다가 모든 물건들을 그 안에 다 낑겨 넣다 보니까 그 북박이장 열 때마다 답답해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정리를 좀 더 잘하고 싶은데 공간은 부족하고 그렇다고 또 방에 두기는 싫고 그렇다고 이제 더 이상 버릴 것도 없어요. 다 필요한 것들이라서. 이 또 전세입자가 주고 간 램프도 두 개나 더 있는데 진짜 어딘가로 치우고 싶거든요. 작동은 잘해서 버리긴 아까운데 사용 흔적이 너무 많아서 남한테 주기엔 또 민망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필요하다는 사람 나올 때까지 또 참고 가지고 있으려고요. 네.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제 미니멀리즘 너무 극단적이라서 용진님 할 말이 없으신가 봐요. 네. 아니. 아니
뭐 궁금한 거 없어요, 저한테도? 아 뭔가 얘기를 들으면은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뭔가 뭐라고 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 아 그래도 용진님, 이 에피소드 용진님이 기획한 거잖아요. 기획은 제가 했지만 현관님이 대부분 쓰셨으니까. 아 네네네. 저 궁금한 거 있는데 네. 현관님 그러면은 선물 뭐 드려야 될까요? 책도 이북만 사신다면서요. 네. 선물 줘도 되는 거죠? 아, 선물이요? 아, 선물 좀 어렵네요. 선물 안 줬으면 좋겠어요. 아, 이러니까 너무 극단적인가요? 아니 그러면은 돈으로 드려야 되나요? 아, 안 주셔도 됩니다. 용진님 뭘 또 돈으로 받아요. 아니 청취자님들도 궁금해하실 거예요. 왜 미니멀리스트들에게 어떤 선물을 줘야 될지. 그러니까 얘기해 보세요. 작년, 작년 제 생일 선물로 친구가 문화상품권을 보내줬어요. 중학교 친구인데 한국 살거든요? 미니멀리즘 때문은 아니고 너무 멀리 살아서 선물 보내기가 애매하니까 엄청 고민을 많이 하고 문화상품권을 골라서 보내준 거였어요. 선물로 고르기 어려웠을 텐데 친구분이 현관님 취향에 딱 맞춰서 잘 선물을 주셨네요. 근데 그러면은 네. 친구의 습성 친구의 성향을 잘 알아야 선물할 수 있는 거네요? 그쵸, 그쵸, 그쵸. 정말 그 친구가 제가 미니멀리스트인 것도 알고 제가 이북만 읽는다는 것도 알거든요. 같이 막 전자책 같이 빌려 읽고 그랬던 친구라서. 아무튼 친구가 제 취향 너무 잘 맞춰줘가지고 이름 언급하고 싶은데 친구가 민망해할 것 같아서 지금 찾는 중이거든요. 아무튼 그때 친구한테 너무 고마웠어요.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왜 어머니도 현관님 친구 이름 여기서 영상 편지는 아니지만 왜 목소리로 고맙다 말 전하세요. 친구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고마워, 날영아. 정말 고마워. 책 잘 읽었어. 나영 씨 덕분에 감사합니다. 이북이북이도 사고. 아, 저 어머니도 생일 선물로 한국돈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친구가 보내준 문화상품권이랑 어머니가 보내주신 돈으로 엄청 좋은 이북 리더기 하나 샀어요. 아 제가 갖고 간 그 이북 리더기예요? 네, 맞아요. 그 이북 리더기 제가 한국에서만 살 수 있는 거라서 한국으로 배송시킨 다음에 엄마가 독일로 택배 보내주려고 했었는데 또 막 여러 가지 문제가 많더라고요. 리튬 배터리 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막 약간 울 뻔하면서 융진님 마침 한국에 있어서 융진님한테 전화했었어요. 아 그 이북 리더기 볼 때마다 그러면 뭔가 거기에 관련되는 모든 일들이 생각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읽을 때마다 정말 감사하게 도움 준 분들을 생각하면서 읽고 있어요. 또 한 번 친구에게 감사의 편지 친구 어머님이 감사의 편지 날영아, 너가 이거를 재밌게 들어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막 부끄럽다면서 나한테 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너무 고마웠어. 어머니께도 그리고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엄마 고마워. 아, 제가 약간 독일 와가지고 한국 책 못 읽는 게 너무 서럽더라고요. 독일어나 영어로 원서 읽을 실력이 절대 안 돼서 안타깝게도. 그래서 한국어를 읽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북 리더기가 저는 필수품이었어요. 독일 올 때. 음. 그런데 독일 올 때 가져왔던 이북 리더기가 망가져가지고 큰맘 먹고 산 거였어요. 제가 전달해 줄 수 있어서 기쁩니다. 아, 용진님 정말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제가 한국도 못 가는데 만약에 그 용진님 그때 어. 한국에서 독일로 안 갖고 와주셨으면은 멀쩡한 이북 리더기 한국에서 썩혀 있을 거예요. 몇 년 동안. 아 그렇네요. 그러게요. 네, 음. 정말. 그러면은 미니멀리스트들에게 현관님은 좀 특별한 경우잖아요. 그러면 네, 그렇죠. 주변 미니멀리스트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뭘 선물하면 좋을까요? 역시 먹을 게 최고 아닐까요? 약간 먹는 거는 같이 축하하면서 기분 좋게 먹을 수도 있고 그거 말고는 그냥 상대가 좋아하는 걸 주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미니멀리스트라도 저처럼 전자기기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책 많은 맥시멀리스트로 다 모으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모든 선물은 다 감사하니까요. 맞아요. 모든 선물은 다 감사하게 받아야죠. 아니야, 그래도 뭔가 네, 저는 그렇거든요. 저는 선물을 감사하게 받아야 되는 건 맞는데 뭔가 네. 미니멀리스트로 사는 건 어떤지 궁금합니다. 뭔가 미니멀리즘이 삶에 주는 영향이 있을까요? 맥시멀리스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따로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해주세요. 그러니까 미니멀리스트로 사는 건 어떠냐면요. 사실 저희 의견을 말하자면 이사를 많이 다니지 않아도 되는 분들은 맥시멀리스트로 살아도 좋을 것 같아요. 오래도록 머물 공간이 있다는 건 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혜택 중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물건이 너무 많다 보면 집이 어수선하고 답답하게 느껴지잖아요. 왜 책상에도 지우개통이랑 종이 쪼가리 뭐 책 같은 거 널브러져 있으면 공부하기 싫어지듯이 그래서 책상 정리하고 나면 정리하다가 지쳐서 또 공부하기 싫어지고. 근데 물건이 없으면 정리정돈할 게 정말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확실히 집이 깨끗하면 기분이 좋긴 하지만 가끔 청소하는 게 귀찮아서 내버려 둘 때가 종종 있죠. 맞아요. 그리고 청소에 들어가는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아요? 그래서 아예 청소를 거의 안 해도 되게끔 상황을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게 미니멀리즘이에요. 물건이 거의 없으니까 청소기 몇 번 맞아. 돌리면 끝이거든요. 이렇게 네. 바닥에 굴러다닐 만한 물건이 아예 없어요. 예, 그래서 미니멀리즘을 하면 쓸데없는 곳에 시간이나 에너지를 쏟지 않게 되는 거죠. 저는 옷도 정말 기본적이고 유행 안 타는 것만 최소한으로 사 입어서 옷장 정리, 옷 고르는 거 이런 거 시간 하나도 안 걸려요. 그리고 또 이게 물건뿐만이 아니라 핸드폰에도 어플이 정말 최소한으로만 있어요. 그래서 뭐 찾을 때도 바로 딱 필요한 것만 딱 쓰고 그리고 물건 같은 것도 어디 여행을 갈 때도 배낭 하나면은 아무리 멀리 가도 굳이 캐리어 안 챙겨도 배낭 하나면 충분하고요. 평가님 독일 오실 때도 캐리어 작은 거 하나만 들고 오셨다고. 네, 이건 이야기가 좀 긴데 한국에서 독일로 바로 온 게 아니거든요. 러시아에서 한 달 시베리아 횡단 열차 타고 여행하고 에스토니아에 갔다가 영국에 있는 친구네 집에서 또 3주 얹어 살다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4개월 정도 있었어요. 한 6개월 정도 혼자서 계속 이동해야 했어서 짐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했는데 다행히 그때가 겨울이라 국경 넘을 때는 옷을 잔뜩 껴입을 수 있었거든요. 아무튼 독일에 입국할 때만 간소하게 들어오고 여기 정착하고 나서는 택배로 한국에서 쓰던 물건들 조금 받긴 했어요. 그 외에 평가님 만약에 다시 또돌이 네. 생활해야 되는데 작은 캐리어 하나만 들고 갈 수 있다면 뭐 챙겨가실 거예요? 캐리어에 안 들어간 물건들은 다시 못 찾는 건가요? 못 찾습니다. 아, 이거 저 교환학생 때 이사 나가던 것과 같은 상황이네요. 근데 지금은 그때랑 달라져서 이제 미니멀리스트니까 10분 안에 짐 싸서 나가는 거 가능해요. 일기장이랑 전자기기, 잠옷 한 벌, 세면도구 넣으면 바로 꽉 차겠네요. 한국 떠나고 나서 쓴 일기장만 5건이 넘어요. 아니, 딱 하나만 들고 캐리어 딱 하나만 들고 갈 수 있을 때 네. 일기장을 들고 가신다고요? 네. 아니, 맞아요. 어떻게 일기장을 들고 칠 생각을 하시죠? 정말 그게 너무 소중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안내의 일기를 읽고 너무 감명을 받아서요. 제 일기장이 나중에 중요한 역사 자료로 남길 바라거든요. 경가님, 우리 팟캐스트도 오래 남길 바라시죠? 바라지만, 바라지만 우리 팟캐스트는 오래 못 남아요. 전기 끊기면 못 듣잖아요. 아, 헐, 맞네요. 경가님, 요즘 SF 소설 읽고 계신다 그러셨죠? 네, 제가 요즘 대재앙 이후에 지구가 어떻게 되는지 막 이런 거 내용 나오는 포스트 아포칼립스 장르에 빠져 있어서요. 그래서 우리 나중에 이거 팟캐스트는 오래 안 남겠지만 스크립트 엮어서 책으로 하나 내요. 우리가 얘기한 거를 다
말로 글로 적어서 내자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자고? 뭐, 나중에 유명해지면 아니, 만들, 기록으로 남겨야죠. 문서로. 그 왜 독일인들도 약간 전자 파일 못 믿어서 무조건 원본 서류, 파란색 서명, 막 이렇게 남기잖아요. 우리도 팟캐스트 이렇게 종이로 남겨야 돼요. 너무 멀리 갔죠?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게 켬가님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갑자기 든 생각인데 왠지 미니멀리스트는 빌리는 걸 잘할 것 같아요. 켬가님 어떤 거 같으세요? 저 빌리는 거 너무 좋아해요. 정말 어쩌다 쓰거나 제가 한번 쓴다고 안 닳는 그런 물건들 있잖아요. 빌려도 되는 것들. 예를 들면 종이책, 보드게임, 오디오북 딱 이 세 개는 사지 않고 도서관에서 빌려볼 수 있어서 아, 항상 빌려보고요. 네. 보드게임도 도서관에서 빌릴 수 있어요? 네, 도서관마다 다르긴 한데 이것저것 은근 많더라고요. 그리고 DVD도 빌릴 수 있고 그래픽 노블 같은 것도 있고 전자도서도 잘 구비되어 있어서 독일 사시는 분들 혹시 책 같은 거 많이 사지 마시고 그거 나중에 다 짐이에요. 도서관 이용 많이 해주세요. 저 짐 진짜 많아요. 그러면 전 책 모으는 거 좋아. 읽는 걸 잘 안 하는데 모으는 걸 좋아해가지고. 아니, 근데 저도 모으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약간 벽 하나, 미니멀리스트지만 벽 하나를 책으로 채우고 싶은 욕심이 있긴 해요. 네. 근데 진짜 독일 있으면 가족이 멀리 있고 또 차 없는 경우도 많잖아요. 진짜 네. 이사 갈 때, 미쳐요. 저도 옛날에 이사 많이 다닐 때는 막 이것저것 많이 안 사고 막 박스 몇 개면 다 이사 가능했는데 한 박스 3-4 개? 네. 그리고 막 캐리어 한 개? 근데 이제 여기 정착을 한 3년 한 곳에 정착을 3년 하니까 뭔가 이것저것 계속 네. 사게 되잖아요. 짐이 점점 불고 책도 계속 맞아요. 사고 책 점점 늘고 막 길거리에서 책 주워오고 맨날 다른 거 안 주고 맞아요. 책만 맨날 주워와요. 다 읽었어요? 아니요. 그거 맨날 중고 서적도 잘 돼 있으니까 맨날 중고 서적에서 이런 거 저런 거 사면은 맞아요. 도서관 이용 옛날에 많이 했는데 요즘 도서관 이용을 많이 해야 될까 봐요. 그만 사고. 네, 진짜 여러분 도서관 많이 이용해 주세요. 그 네. 회원권 만드는데 1년권 있어가지고. 13. 근데 대학생들은 네. 학교 대학 도서관 쓰면 되고, 일반 시립? 그러니까 공공도서관들은 그 한 20유로에서 40유로? 1년에? 전 기억이 안 나는데 저도 대학 도서관 말고 시립 도서관 등록했거든요. 맞는 데 좀 돼 네. 가지고 저 한 10유로, 20유로 되죠? 근데 40유로까지는 너무 많지 않아요? 그 함부르크 공립도서관은 만 27세 이상이면은 40유로예요, 1년에. 비싸긴 하지만 그냥 아무리 비싸봤자 1년에 40유로거든요. 그러면은 책 4권 사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책 4권 살 가격으로 도서관 등록한 다음에 뭐 한 달에 4권씩 읽으세요. 아무튼 빌리는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일단 도서관 이용 진짜 많이 하고요. 또 친구들이랑도 이것저것 많이 빌려주고 빌려 쓰고 그래요. 특히 친구네 집 갈 때마다 몸무게 항상 재고 오고요. 그리고 친구 중 누군가가 이사를 간다. 그러면 박스를 살 게 아니라 캐리어를 다 같이 이렇게 빌려주고 같이 옮겨주고 그런 식인 거죠. 그리고 또 저는 빌리는 것뿐만 아니라 길거리에서 줍는 것도 정말 좋아해서 독일은 주워 신긴 하고 박스에다가 안 쓰는 물건 넣어서 길거리에 많이 가져다 두거든요. 맞아요. 저도 줍는 거 좋아해서 왜 거리에서 맨날 책만 주운다 했잖아요. 네. 책 진짜 많이 주웠거든요. 그 왜 켬가님은 길거리에서 얼마나 주워봤어요? 여기 진짜 길거리에 사람들이 별걸 다 가져다 놓더라고요. 선물이라고. 제가 맨날 신고 다니는 아디다스 운동화도 사실은 주운 네? 거예요. 아디다스 운동화요? 네, 근데 깨끗했어요. 아니 왜 의류 쪽으로 좀 잘 안 줍지 않아요? 뭔가 저는 책이나 그릇 같은 거 넣었으면 살펴보거든요. 근데 책은 좀 아니 의류는 조금 이게 약간 좀
좀 의류 쪽으로는 좀 이상하게 민망하긴 해요. 찝찝하기도 하고. 이 운동화도 처음에 장 보러 가다가 발견하고 그냥 지나쳤었거든요. 아무리 독일에서 물건 이런 식으로 많이 선물하고 가져가는 게 잘 돼 있다고 해도 그 자리에서 막 사이즈 재보고 대보고 신어보고 하는 건 좀 맞아요. 부끄럽더라고요. 맞아요. 그건 쪼끔 부끄럽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우물쭈물하다가 자신이 없어서 지나쳤어요. 근데 장 보고 돌아오는 길에도 '그대로 있으면 주워 가야지.' 했는데 그대로 있더라고요. 다행이네요. 사이즈도 잘 맞았나 봐요. 네. 게다가 또 마침 운동화 사려고 인터넷에서 찾아보던 중이었거든요. 타이밍이 좋았네요. 왜 저번에 램프도 주우셨다면서요. 네. 독일에서 자꾸 제 운을 이런 데에다가 갖다 쓰는 건지 한 번은 제가 꼭 갖고 싶어서 장바구니까지 넣어 놨던 스탠딩형 램프가 똑똑하니 길거리에 놓여 있는 거예요. 갖고 싶었던 램프가요? 네. 그래서 아. 제가 막 이케아 램프였는데 그 장바구니에 넣어 놓고 맨날 살까 말까 고민하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15 유로밖에 안 했는데 이게 사실 당장 급하지도 않고 사러 가기도 귀찮고 중고로 찾아보기도 귀찮아서 안 사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딱 산책하다가 발견한 거죠. 평가님 산책 많이 하는 이유가 있네요, 여기. 산책하는 재미가 또 쏠쏠하죠. 아무튼 처음에는 '아 저거 망가졌을 거야. 망가졌으니까 저렇게 내다 놨겠지. 나 저거 수리할 자신 없어.' 그리고 또 이렇게 막 생각하면서 또 그렇게 큰 거 들고 가기 진짜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때도 그냥 지나쳤었어요. 맨날 지나치다고 그러시네. 아니 이게 진짜 책이나 그릇이었으면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무슨 책인지 망가진 부분은 없는지 또 깨끗한지 꼼꼼히 살펴보거든요. 근데 신발대도 그랬지만 램프도 살펴보기가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나쳐서 한 5분 정도 걷는데 되게 머릿속에 그 램프 생각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어서 결국 되돌아갔어요. 다행히 전구 하나 갈아 끼니까 작동 잘하더라고요. 다행이네요. 아니 근데 물건 쫓는 얘기는 쪼끔 민망하네요. 이건 그냥 운이 좋았던 거고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정말 급한 물건이 아니라면 감정에 휩쓸려서 충동 구매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램프를 장바구니에 넣자마자 바로 길거리에서 주운 건 아닌 거죠? 네 아니에요. 장바구니에 그럼 넣어 놓은 지 얼마나 지나고 나서 그 램프를 주우신 거예요? 7 개월이요. 아니 치기 아이고 이 정도면 살 생각이 아예 없던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사고 싶었던 그 램프가 공간 차지를 또 은근 많이 하는 편이라서 또 당장 필요한 게 아니니까 미니멀리스트고 그래서 그냥 장바구니에 일단 넣어 놨던 거죠, 7 개월 아 동안. 그러니까 충동 구매를 충동 구매를 충동 구매를 하지 않으려면 7 개월의 고민의 7 개월의 고민의 시간이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독일 생활 팟캐스트 Wake Up in Germany를 듣고 계십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로 사람들에게 받을 편견이 무섭진 않으세요? 미니멀리즘 때문에 편견받을 수 있다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미니멀리즘을 하기 전에 약간 '내가 너무 없어 보이는 게 아닐까.' 그런 걱정을 더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시선도 더 많이 신경 쓰고요. 그땐 지금보다 옷이나 뭐 장식품, 장신구 더 많이 샀었는데 근데도 맨날 똑같은 옷만 입는 것 같아서 밖에 나갈 때마다 신경 쓰이더라고요. 막 '아 이 외투 어제도 입었는데.' 하면서요. 그래서 패션에 관심도 전혀 없으면서 억지로 쇼핑하러 다녔었어요. 지금은 옷 쇼핑은 정말 어쩌다가 몇 개월에 한 번 하는 정도예요. 용신 님은 어떠세요? 저도 사실 물건을 엄청 많이 사는 타입은 아니어서 공감이 좀 많이 갔어요. 옷 같은 경우에도 저도 거의 돈을 안 쓰거든요. 저도 세컨드 핸드 옷을 되게 좋아해 가지고 그 누가 입던 옷 입는 게 좋더라고요. 근데 켐가님은 조금 저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신 분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미니멀리스트로 산지 좀 되었습니다. 요즘은 물건을 너무 쉽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창의력을 조금만 더 발휘하면 굳이 새 물건을 사지 않아도 이미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다른 용도로 대체해서 쓰거나 아니면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것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 혹시 그런 일화가 있나요? 네, 제가 약간 스스로 자부심을 느꼈던 일화가 하나 있어요. 그 옷장 사면 딸려오는 옷걸이용 막대 있잖아요. 그 위에 있는 손 안 자라가는 옷걸이들 꺼낼 수 있는 거요. 제 북박이장 위칸이 너무 높아서 손이 안 자라가길래 그 옷걸이를 따로 구매하려고 했는데 그게 20유로나 하더라고요. 막대기 주제에. 근데 마침 집에 안 쓰는 청소 걸레대가 있어서 독일은 청소 걸레대만도 따로 팔거든요. 걸레대에다가 철사 옷걸이 이런 거 돌돌 말아서 옷걸이 막대를 만들었어요, 직접. 모양이 좀 조잡하긴 하지만 어차피 옷장 안에 넣어놨다가 가끔 윗칸에서 옷을 꺼낼 때만 쓸 거라 상관은 없었어요. 제가 혼자 그거 만들고 어디 가서 되게 자랑하고 싶었거든요. 저한테는 이게 집에 있는 도구를 새로운 방식으로 재활용하고 새롭게 발상을 전환해서 사용하게 된 거잖아요. 이게 미니멀리즘을 안 했으면 비싸다고 욕하면서도 그냥 새거 샀을 텐데 이 일로 제가 엄청 창의적인 사람이 된 것 같아서 진짜 뿌듯했어요. 이런 식으로 미니멀리즘 하면서도 이런저런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 거네요, 미니멀리즘을 하니까. 네. 네, 그쵸. 거기서 오는 뿌듯함이 굉장히 커요. 미니멀리즘이 지질이 궁상맞게 살고 그런 거 절대 아니거든요. 그냥 정말 꼭 필요한 물건만 구비해 두고 필요 이상의 소비를 하지 않는 거죠. 제가 미니멀리스트라고 말하고 다녀서 그렇지 그냥 간단하게 사는 거예요. 딱히 물건에 집착하지 않고요. 맞아요. 근데 필요한 물건만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 물건을 너무 많이 만들어 내니까 뭔가 물건이 갖는 가치가 많이 낮아지는 것 같아요, 요즘. 물론 낮은 가격으로 많이 구매할 수 있는 것도 맞는데 뭐랄까 뭐 너무 생각 없이 사고 바로 버리게 된달까요? 버리는 것도 다 정해진 방법에 맞게 버려야 되거든요. 맞아요. 일회용품도 너무 많고 유행 타는 옷들도 너무 많아서 깨끗한 옷인데 안 입고 버리는 경우도 너무 많고요. 콩가님은 그럼 원래 소유욕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미니멀리즘을 결심하고 나서부터 소욕이 줄거나 사라진 거예요? 소유욕은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도 주변 광고에 노출되니까 필요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었는데 왠지 안 사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잖아요. 저도 여전히 새 제품이 출시되거나 할인 광고를 보면 혹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구가 없으니까 수납할 공간이 부족하거든요. 물건 사기 전에 이 물건을 어디에 둬야 될지 잠깐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물건을 수납할 공간이 없어서 그냥 정말 구매 욕구가 씻은 듯이 사라져요. 음. 콩가님에게 소유하지 않는다는 개념하고 가난의 정의가 어떻게 다른가요? 여기서 가난을 정신적인 가난이라고 먼저 용어를 한정해야 할 것 같아요. 정신적인 가난이요? 네, 저는 가난을 두 가지로 분류하거든요. 경제적으로 가난한 것과 정신적으로 가난한 거요. 경제적으로 가난한 건 정말로 돈이 없어서 생필품 마련이나 학비 마련이 어려운 경우라고 보고, 정신적으로 가난한 건 가지고 있는 돈보다 쓰고 싶은 돈이 더 많은 상태예요. 이 경우에는 돈이 얼마가 있든 상관없이 남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가난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소유하지 않는다는 건 이런 정신적인 가난을 느끼지 않는 상태인 것 같아요. 왜 마음이 가난하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저는 예전에 충동구매 욕구를 참아내고 나서도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충동구매를 참았으면 뿌듯해야 하는데 뭔가 저도 모르게 난 가난해서 못 산 거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사소한 물건들이었는데도 말이에요. 콩가님은 그러니까 스스로를 정신적으로 가난하다고 느꼈던 거예요? 미니멀리즘 하기 전에는? 네. 머리로는 가난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문득문득 스스로가 가난하게 느껴져서 비참할 때가 있었어요.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특히 그런 기분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다 보니 충동 구매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충동 구매를 참고도 우울한 기분을 느꼈던 거예요. 요즘은 정말 다양한 제품들이 생산되잖아요. 소비를 할 수 있는 선택권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다들 이런저런 제품들 사이에서 무엇을 살지, 어떻게 호구가 안 될지 고민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는 그것들을 사지 않는다라는 선택권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거를 몰랐다가 미니멀리즘 다큐멘터리를 우연히 보고 나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충동구매 참고 나면 너무 뿌듯해요. 충동 구매가 이제는 병으로 인정이 될 수도 있다고 어떤 팟캐스트에서 들었는데 이제 뭐 충동 구매로 문제 겪고 계신 분들이 언젠가 미니멀리즘을 처방으로 받는 게 아닐까요? 뭔가 물건에 집착하게 된다. 그런 분들은 넷플릭스나 유튜브 이런 데 되게 자료 많거든요. 거기에 미니멀리즘 검색해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다시 가난 얘기로 돌아가서 제가 잠깐이지만 식비가 부족해서 먹는 것도 줄여야 할 때가 있었거든요. 독일 오기 전에 오스트리아에서 워홀할 때였는데요. 거기서 겨우 일자리 구해서 한 달에 70만 원쯤 벌었는데 월세가 50만 원이었어요. 이게 잘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서 새로 시작하는데 돈도 없고 옷도 없고 정말 가진 게 하나도 없었는데 근데 또 버틸만 하더라고요. 적어도 월세는 낼 수 있었고 굶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물론 월세, 식비, 교통비 등등 빠듯해서 매달 골치가 아프긴 했지만 예전처럼 슬프거나 비참하진 않았어요. 그냥 인생 어느 순간 돈이 없는 상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거죠.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말이 떠오르네요. 뭐 미니멀리즘을 실천하면서 좋은 삶의 태도를 가지게 되신 거잖아요. 저도 본받고 싶습니다, 경감님. 감사합니다. 그 외에 우리 생활비 편에서 보니까 경감님 한 달 지출액이 진짜 적었잖아요. 그게 사실 미니멀리즘 영향이 큰 거죠? 네. 집에 물건을 최소한으로 한번 구비해 놓으면 그 이후로 뭘 더 사질 않아요. 저는 그 에피소드를 하기 전까지 제가 한 달에 얼마나 쓰는지 계산해 본 적이 없어요. 예산 짜서 그 안에서 소비하고 그런 게 저는 더 괴롭거든요. 어, 제가 청소하기 싫어서 청소할 필요가 없게 만들었다고 앞에서 설명해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 짜고 이런 게 너무 싫어서, 그러니까 허리띠 졸라매는 게 싫으니까 졸라매야 할 만한 근본 원인을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소유욕을 없애버리신 거군요. 네. 이게 소유욕을 없애야지 한 건 아니지만 그냥 미니멀리즘 몇 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발전하게 된 거긴 해요. 물론 미니멀리즘의 가장 큰 목표가 돈 절약은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선택과 집중이요. 제가 원하는 곳에 돈과 시간을 집중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 미니멀리즘을 실천하면서 이루고 싶은 게 혹시 있으세요? 자기 개발에 좀 더 많이 투자하고 싶어요. 여행도 더 많이 다니고 영어 어학연수도 가고 싶고 장비가 비싸서 못 해본 레저 스포츠도 다양하게 해보고 싶고요. 콩가님은 물건보다는 경험에서 오는 다양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군요. 네, 맞아요. 환경보호도 덤으로 할 수 있고요. 장점이 끝이 없네요. 네. 영진님도 이제 미니멀리즘에 좀 관심이 가시나요? 네. 저는 사실 미니멀리즘이 물건 구매 적게 한다는 거하고 충동 구매를 하지 않는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몰랐거든요. 저는 왜 미니멀리즘이 콩가님처럼 방을 텅텅 비워야 하는 줄 알고 있었어요, 진짜로. 그리고 사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미니멀리즘 방을 텅텅 비워야 돼. 아니 어쨌든 충동 구매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저도 미니멀리즘을 어느 정도 실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인제 구매를 적게 한다는 거에는 확실히 적게 산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게 근데 여분이 있거든요. 일단 칫솔이 2 개, 치약이 2개 있는 거 확실합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그냥 칫솔 예를 든 거고 칫솔 5개 사셔도 미니멀리스트 할 수 있습니다. 미니멀리즘은 그냥 정말 단순함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게 전부예요. 그 단순함에만 초점을 맞추고 각자의 미니멀리즘을 만들어 나가면 되는 거라서요. 어느 순간에는 그게 너무 자연스럽고 편안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칫솔 많이 사세요, 여러분. 그런데 플라스틱 칫솔 말고 나무 칫솔로 사세요. 저도 이제 우리의 소비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환경을 생각하면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번에 한 독일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었는데 옷에 관한 다큐멘터리였거든요. 지금 생산된 옷들이 30 년치나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나온 음. 한 의류학과 학생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옛날에는 옷 하나를 살 때 꼼꼼히 따져 보고 또 비싸니까 돈을 모았다가 샀었잖아요. 그니까 옷을 산 뒤에도 옷에 애정을 갖고 잘 보관하려고 하는데 요즘에는 그렇지가 않대요. 막 산책까지 하는 것처럼 쇼핑 가고 막 다들 그러잖아요. 굳이 필요하지 않는데 쇼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몇 번 입지 않은 옷들도 사게 되고 물론 재활용이 되지 않는 합성 섬유로 옷을 만드는 회사의 잘못도 있겠지만요. 가격이 싼 점에도 물론 장점이 있지만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볼 때가 온 것 같아요. 콩가님처럼 사는 건 확실히 어렵겠지만 본인의 방식으로 미니멀리즘을 시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어렵겠다니 너무 단정적으로 말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혹시 여러분 제 방 사진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려놨거든요. 거기서 구독하시고 확인하실 수 있어요. 물론, 물론 사진 올릴 걸 고려해서 조금 치워놓은 상태라는 점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팟캐스트 웨이크업 독일은 독일에 관심 있는 한국 분들과 소통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공지에 적혀 있는 이메일로 미니멀리즘에 관한 의견이나 경험담을 보내주세요. 독일 거주 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분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환영합니다. 팟캐스트 웨이크업 독일은 독일 시간으로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밤 12시, 한국 시간으로는 월요일 오전 7시에 업로드됩니다. 융진과 켬가의 생생한 독일 이야기 많이 들려드릴 테니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